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 국토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지금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야, 이 양 보이시나요? 진짜 출력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저희도 이제 관심도가 정말 많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도가 있으실 텐데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컴팩트시티 발표가 났었죠. 그게 드디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 영향평가 결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6월 15일에 공람 공고가 됐는데 이 공람 공고가 되자마자 LH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22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22년부터요? 그러니까 작년 공람 공고하기 전에 적어도 1년 전에 벌써 이미 사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공람 공고가 되면서 동시에 아마 그 즈음에 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갔다는 거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다 나올 줄은 몰랐죠.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제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22년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GTX 발표랑도 연관이 있었겠죠. 이거를 저희 자료가 나오자마자 이제 3월달 초반에 나온 건데 소장님께서 바로 또 블로그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3월 6일날 발표가 됐고요. 아침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3월 6일날 나오자마자 바로 1시 28분에 올라온 거예요. 내려볼까요? 쭉 내리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뭐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한 표지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일정. 확대를 좀 할게요. 그래서 뭐 LH에서는 저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그거 이제 계획의 목적, 본 계획지구는 그거 좀 한번 읽어주시죠. 본 계획지구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및 고덕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와 인접하고 주변으로 평택 지제 세교지구 및 평택 영신지구,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함. 그런 난개발 저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평택에 2016년부터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구 단위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상했던 게 뭐냐면 지제동인데 왜 저렇게 시골처럼 저렇게 내보내뒀을까? 왜 방치했을까? 분명히 시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내버려뒀을까를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에서 못하니까 그냥 국토부에서 나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평택에 대한 택지개발 주요 올렸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여론이 그런 게 정말 많아요. 평택이 땅이 너무 넓다. 너무 개발을 이것저것 다 한다. 뭐 중심이 없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평가를 한 거네요.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가 맞죠. 쭉 한번 내려보시죠. 이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획지구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주민들 토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저 동그라미 8번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리지역이에요. 이쪽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쭉 삐져나오는데 그 고덕 IC 쪽인데 그럼 땅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빠지기를 희망했는데 결국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 6월 15일에 그 구역계가 나와 있는데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저 한가운데 삼성의 가스공장이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참 좀 두고두고 좀 안 좋죠. 그 반도체 특화 3단이 발표가 됐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이죠. 그렇죠. 기로 나누면은 이 부분이 이제 1단계가 가스 시설에 들어온다고 가스 했어요. 시설이 3개가 다릅니다. 린데코리아, 에어퍼스트, 에어프로덕트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기존에 평택에 있는 업체들이네요. 평택에 업체 다 있죠. 지금 에어 이제 그 퍼스트는 그또 뭐 에어 프로덕트하고 린데코리아하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퍼스트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요. 린데코리아하고 에어 프로덕트는 이제 거기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2개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기존 거도 유지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도체 공장 하나에 가스 공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기존에 2개에다 3개면 5개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규모가 큰 거는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6개의 반도체 공장 중에 가스 공장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 가스 공장보다는 그 밑에 4번 첨단 일반 복합산업단지 이번 주에 그 정장성 시장님이 그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평택 그 평택 관내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300개가 있답니다. 300개요? 300개가 있고 관내에 3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4번에 첨단 일반 복합산업단지가 결국 경기도에서도 이제 지구 지정이 됐는데 저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오죠. 소부장이 들어오는데 저기는 벌써 이제 토지 보상도 안 됐거든요. 제 발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몇 개 업체냐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냈다는 겁니다. 100개요?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예, 100개 이상의 네. 소분양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대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도 일자리가 많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오토노머스 폐비라고 해서 전 무인화되거든요. 관리자만 남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특수가스를 많이 써요.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에는 무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평택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무인으로 가는데 소부장 업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깨끗한 공장들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못지않는 그런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있는 42만 7천 평의 첨단 일반 산업단지 소부장 업체는 너무 좋다는 거죠. 야, 소부장이 이제 소재, 부, 장비 회사를 네. 합쳐서 소부장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제가 뉴스를 봤을 때도 29년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축도 건축을 지니까 외관도 깔끔하겠죠? 아, 깔끔하죠. 옛날 공장 생각하면 안 되죠. 깔끔하게 나올 거고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제가 그것도 블로그 올려놨는데 반도체 공장을 짓는 맨 위에다가 소부장 업체를 같이 들어왔어요. 아, 네. 그게 맞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반도체 공장을 4개를 지을 동안에 소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지제 컴팩트 시티하고는 너무 잘 맞아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각각 붙어 있고. 아, 딱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계획, 이호계획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장단점을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스 공장은 저게 들어와서 벌크 가스예요. 여기 반도체를 할 때는 굉장히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가스들은 다 배달해서 쓰고 이게 탱크로리로 저기에 들어가는 가스 공장은 벌크 가스예요. 정말 저기에서 가스 누출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가스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 아는 이유가 린데코리아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인 교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밑에 한번 보시죠. 네. 하여튼 이렇게 구역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H에서는 이게 네. 이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12개 포인트에다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네. 현장 사진인가 아닌 것 같아요. 위성 사진으로 가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써있어요. 계획지구 현황인데 위성이래요, 위성. 아, 그래. 네. LH 직원들이 얼마나 저 사진 뭐 12장 찍으면 저거 한나절이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을 43페이지를 다 봤는데요. 이 LH가 여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각종 걸릴 수 있는 뭐 수질보온, 뭐 대지리, 환경이란 모든 것이 걸리는데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덕신도시 안에 평택 LH 본부가 있잖아요. 차 타고 가도 10분이면 오는데. 아, 맞네요. 네. 뭐 평택 사업소에서 그 직원 한 명 해가지고 요즘 뭐 디카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금방 될 텐데 예,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저 위에 이렇게 포인트 있잖아요. 네. 저기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네, 네. 저거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성의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환경적으로 걸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좀 쉽게 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뭐 KTX가 갈 때 뭐 부산 천성산에 뭐 도롱뇽이 있고 뭐가 있니 막 그래서 막았잖아요. 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히나 이제 보호하는 무슨 뭐 새라든가 무슨 네. 뭐 두꺼비라든가 뭐 맹꽁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네. 사진만 봐도 이게 최근 네. 사진이 아니에요. 보니까 풀도 많이 나 있고 이건 가면 몇 년 전 사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네이버 사진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드는데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내려볼까요? 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죠. 네. 결국은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평택시가 100만 도시 메가시티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결국은 이 평택의 중심은 고덕 신도시하고 이쪽에 이제 지제 역세권하고 역세권. 브레인시티하고 조금 이어지면 수서폴까지 이어지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게 이제 지제 역세권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위에는 북고독, 아래는 남고독 이렇게 부를 거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지제 역세권에는 뭐가 있어요? SRT. 네.
평택 지제역이 있잖아요. 광역철도가 5개가 있는데 네. 지제역 사람들이 남구덕이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 과거에 고덕면 지역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아, 뭐 그럴 수도 네. 다 같은 고덕면이지만은 이번에 뭐 우리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이쪽에 고덕동 고덕면 이래서 이쪽에 서쪽 편들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더 늘었죠.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그림을 봐가지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여기 가재지구라든가 장당산업지리나 요게 이제 이가 빠져 있거든요. 네, 이거 그것도 빠져 아마 있어요. 다 채워질 겁니다. 빠져 있죠 지금. 예, 다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색깔로 네. 채워진다. 그러면 네, 다- 크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평택의 핵심이죠. 네, 예, 그래서 이 평택시 2035 기본 계획을 봐도 여기가 핵심이더라고요. 예. 자, 이거를 제가 확대를 했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예. 위로는 이제 북쪽 진해부터 해갖고 아래 남쪽 축발산업도 같이 있지만 색깔이 여기만 알록달록해요. 예. 이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평택시청이 저쪽에다가 이제 돼 있지만은 결국 이제 고덕신도시로 다 들어올 거고요. 시청 여기 있지만은 이제 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쵸. 일로 들어오니까. 다 결정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볼까요? 자, 여기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확대해 예, 이래 보시죠. 이거 보세요. 22년 8월 16일 날 벌써 쟤들은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준비를 한 지는 됐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대위를 우리가 잘 지제 비대위, 방축 비대위를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 지제 비대위 말로 의하면은 평택시에서 국토부에도 22번 건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22년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죠?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23년 5월에 저렇게 지구 제정을 하고 23년 6월에 공람을 한 거죠. 이때 공람을 했어요, 중인공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솔직한 얘기로 22, 23년 저 발표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평택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환지 방식을 계속하겠다. 네.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 네. 뭐 하겠다. 이렇게 다 속인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지나온 거 과거 얘기고요. 예. 12년까지는 과거 얘기고 향후 계획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네. 24년 3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그렇죠. 그때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죠. 네, 이거 이제 3월 6일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죠. 이게 결정 내용이에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 수리 한번 보셨어요? 봤죠. 얼마나 많아요? 다 못 봤어요. 왜냐면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아니요. 체크해서 봤어요. 트럭으로 하면 1톤 트럭보다 한 트럭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나 많이 나온다고요? 제가 그런 데 그럼 있었죠. 이거는 그럼 지금 이 발표는 그 중에서 요약본이네요. 아, 초안이 이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정도 137만 평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 뭐 다 하잖아요. 아마 2톤 정도 트럭에 아마 가득 찰걸요. 제가 본 거는 처음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네. 개발할 때 환경평가 할 때 그때 저희 소송에서 나온 자료 있잖아요. 네. 한 600페이지인가? 네. 저는 그거 본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일부예요? 그거는 일부고 네. 제가 이제 그 산단 같은 거 할 네. 때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자료를 봤거든요. 한 트럭이에요. 야. 한 트럭이라서 5톤짜리 이 정도는 아니고 뭐 1.3이라든가 뭐 한 2톤 그 정도 트럭 정도의 한 트럭이에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용역을 주는 용역 거죠.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 그 평가하는 업체 지구단위는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서 취합을 하면은 서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본다? 불가능해요. 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그렇게 다 평가를 해서 결국 올해 12월 달에 아, 지구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네. 중요한 게 22년 4월에 있어요. 4월에 여기 보면은 4월에. 자 여기 보면은 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죠. 다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4월이요? 예, 4월에 초안이 이제 공람 공고가 있고 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40몇 페이지에 가보면은 이거를 공람한 장소가 돼 있더라고요. 뭐 고덕면, 지제동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공람을 하는 줄 알고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 몰라요, 직원이. 하기는 이게 3월 6일 날 9시에 봤는데 9시도 안 되고 한 9시 반쯤에 전화했으니 네. 시청 담당자도 몰라. 그래가지고 또 고동면 담당자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시청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공람하겠죠. 그리고 고동면이라 했더니 또 몰라.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고 4월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요. 네. 그게 법적인 절차인데 제가 저기 속에다 뭐라고 써냈냐면 여기 보면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놨어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생략할 수 제가 뒤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원주민분들께서 저기 오늘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 설명회하고 공람 설명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다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이 반발할까봐.
근데 그게 법적 근거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도 다 써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써 이미 얘기했잖아요. 올해 12월에 지구지정이 있을 거라 그랬죠. 네. 그래, 그게 확실하게 나왔네요. 되고, 네. 그 다음에 26년 아마 초반일 거예요. 이게 26년 초에 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년에 이거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저기 24년 12월, 그래 올해 12월에 지구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LH에서 뭐 해요? 토지보상 절차 들어가요. 네, 그래서 보상. 기본조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작물 조사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계획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생략한다. 이거는 조금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제 블로그를 보면은 위에 조금 한번 보시죠. 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제가 이 내용을 다 발췌를 했고요. 네. 저렇게 이제 조금 좀 색깔이 다르게 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코멘트를 넣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저기 토지 보상이 언제 나오냐. 왜냐면은 원주민들이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죽을 때까지 이게 보상이 나오냐. 돈 좀 쓰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27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상이 되면 바로바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토지 보상이 불복해서 수용 재결 신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는 공탁을 해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내 농토라든가 이런 거 벌써 토목공사가 시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8년까지는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년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29년부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토지 보상이 되잖아요. 27년이 되잖아요. 네. 27년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데 저게 국유지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26년쯤에서부터 슬슬 시작할 겁니다. 펜스를 치거나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 네.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먼저. 벌써 밀고 들어가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게 토지 개발을 할 때 보면은요, 압박 수단이에요. 옆에부터 막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 근처에서 국유지가 많으니까 국유지 많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부터 슬슬 밀고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압박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런 데 쏘고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세요. 뭐 펜스를 치든 말든.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해야 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센터를 잡아서 100m, 300m, 500m, 1km 안에 뭐가 이래 들어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요 부분. 폐수처리장. 예,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폐수처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은 이쪽에 밑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 이거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고덕 공공 하수처리장은 지금 가동 중인데 네. 저거는 두 가지예요. 옛날에 여기 보면은 지금 협의자 택지 9블록 위에 보면은 폐수처리장이 하나 있어요. 네. 장당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기존 서정동 장당동에 있던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저기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 고덕 신도시가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미 지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이고 제가 여기 오려면 저기 앞을 지나가거든요. 네.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있어서 저런 뭐 하수처리장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제 역세권 위에 부분에 녹지 지역으로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거나 이런 그런 염려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밑에 남쪽으로라든가 서쪽으로라든가 동쪽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내려가시죠. 조금만 더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 토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 저서성, 뭐 무척주 동물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보호종, 맹꽁이라든가 뭐 두꺼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호수공원 고대 예. 호수공원 공사할 때 맹꽁이가 출몰을 해가지고 그렇죠. 안전하게 예. 이제 이전시키고 다시 공사를 예. 재개했었죠. 그러면서 좀 딜레이가 됐죠. 그리고 이게 지제 역세권에 가보면은 그 저수지가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울성 저수지 조그마한 거 하나 네.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별로 둥번 같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저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러니까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위성 사진도 너무 이렇게 뭐 해볼 거 없으니까 그 조금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회적 측면에서 요거 한번 읽어 주시죠.
자, 사회적 측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고덕 일반 산업단지, 삼성전자, 지제 역세권 등 주변 개발 지역과 연결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예.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방충리 비대위 쪽에 그 한 분이 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이 우연히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GTX-A하고 C하고 요거를 연결을 하려면 28년까지 이걸 하려면은 대략 한 3,700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3,700이 얼마나 큰 돈이잖아요. 네. 평택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평택도시공사가 지분이 들어와서 거기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저걸 하겠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원주민 쪽에서 또 이제 비대위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제가 또 통화를 했어요. 이거 나오는 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이익을 왜 저기다 쓰내는 거지. 우리 원주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는 어떻게든지 활성화가 될 겁니다. 될 건데 과연 저 개발 이익을 평택도시공사가 이익이 남으면 GTX-A에다 C에다 쓸 건가 아니면 지역 주민한테 쓸 건가. 결국 GTX-AC에다 들어간다 해도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각종 보호구역 얘기하시죠. 각종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자연공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맨 끝에 없어요? 관련 없어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없대요. 이 NH가 이 지제역세권 137만 평을 개발하는데 네. 환경 문제로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아마 뭐 나중에 되면 또 반대를 데모를 하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될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그 밑에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요. 예.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 본 계획구역은 경사 0.5도 미만이 78.3%로 매우 평탄한 지형으로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예, 미미함이라고 그랬죠. 지제 역세권 중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아세요? 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일단 산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붙여진 산이 하나 있어요. 터미산입니다. 터미산. 예, 그게 역사가 있는 산이거든요. 지제역에서 가까이 보면 또 요만한 이게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사도 0.5도예요. 0.5도. 이게 78%예요. 다 평지잖아요. 진짜 산 같은 산은 없어요. 우리 시골에 있던 그런 그 언덕 동산 같은 것도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거 공원을 만들려면 아마 우리 지제 역세권에 공원 만들면 아마 이렇게 흙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 그 정도죠. 아, 원래 이렇게 깎아내는 게 아니라 더 엎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워낙에 평평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막 걸리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러니까는 이제 간단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됐겠죠. 네.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거 보지 말고 이제 내려가시죠. 내려갈까요? 자, 요거 보시죠. 조금 확대를 하시죠. 네, 핵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왼쪽편이 대안 1이고 오른쪽이 대안 2예요. 네.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토지 이용 구상 아닌데 저 대안을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노랗게 주거로 보이는 거는 대략적으로 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상업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왜 이 대안 1하고 대안 2가 달라요. 지금 일단은 밑에 아래 표를 봐도 지금 주택용지 자체가 대안 1은 거의 29%인데 네. 또 줄었어요. 대안 2번은? 대안 2번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24% 그런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용적률이 더 많아지겠죠. 더 고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네. 상업시설 상가가 그 유명한 해운대 LCT도 상가가 텅 비었대요. 네. 지금 이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넣는 것처럼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업무가 있죠. 네. 안에 한번 요 동그라미 좀 쳐주시죠. 업무가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이거요? 여기 업무 복합이 있죠. 네. 또 상업이 있죠. 네. 상업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 상업은 아마 뭐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제역 앞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저기 복합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당연히 상업시설이 간다고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지산에도 보면 1층이 다 상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2층, 3층까지도 보면 업무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 업무시설이 너무 많으면은 네.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고덕신도시도 지금 상가가 네. 활성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야.
여기를 좀 잘라서 예, 요 상업을 좀 잘라서 여기처럼 주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LH에서는 지금 대안1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대안1을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대안1은 좀 큼직큼직하게 잘했는데 저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33,000세대잖아요. 이 중에 22,000세대 3분의 1을 뉴홈으로 공공주택을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에 상가를 넣지 말고 지제역 앞에를 이것처럼 주거를 넣어서 청년들이라든가 신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철역 가까이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업시설을 좀 줄이고 이제 아파트 부지를 좀 더 넣는 게 어떤가 지금 안을 주신 거고요.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업무가 들어갔잖아요. 그 업무가 들어갔는데 요 밑에가 이제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업무는 너무 잘 된 거죠. 그죠? 저렇게 돼서 저 업무 시설이 들어가서 저기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소부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여기 이제 업체에서 들어오면은 업무 시설에 또 1층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온다고 그렇죠. 하면은 근린생활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히 업무 시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일정 부분이 뭐 30%든 20%든 저기 상업시설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지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도시지원시설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도 또 상업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비율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대안1이 좋은 거 여기하고 또 좋은 건 공공시설 용지가 여기 56%예요. 56%. 예. 이거 대략적으로 한 6% 늘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 지원 시설이 많아질수록 좋은 게 뭐냐면 입주민들이 쾌적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빽빽한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 지원 시설이 많아지고 또 보면 녹지도 여기 27%예요. 여기는 20%고. 그래서 녹지 부분도 대안1이 훨씬 좋고 여기 뭐 여 녹지가 있죠.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래서 저기에다 녹지 시설을 좀 넓게 좀 해주면은 그러면 고속도로 소음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것들이 날라오는 걸 또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1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들 요를 조그맣게 한번 쳐보시죠. 요 삼각형 삐죽하게 나온 부분. 요 부분이요? 예, 아니 여기. 아, 이 부분?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일정 부분은 여기가 삼성이 반도체 1, 2, 3, 4기 넘어가는 지적 고개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주거보다는 상업이라든가 이거 업무 같은 게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연계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회라든가 협력사라든가 향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상업시설에 들어가면 좋겠고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방충인데 이렇게 이제 고덕 IC가 들어가면서 5기 6기로 들어가는데 일부 그 상업시설이 좀 배치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업시설이 빠졌는데 여기 자족시설이 들어갔어요. 자족시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상업시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자족시설에. 과도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업시설이 아니라 일부 우리 여기 뭐 그 이주아 택지에 1층에 상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처럼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좀 적게 들어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술 먹고 노는 이런 데는 이제 유흥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거고 그렇죠.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나 주민들이 좀 필요하거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삼성 반도체로 이어지는 게 여기 한 군데하고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겠죠. 도로가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안이 나왔고 이제 구상안이에요. 구상이잖아요. 계획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비대위가 대안1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파고들어야죠. 그게 지금 비대위가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조금 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상업을 줄이고 이제 주거를 조금 넣는다든가 여기 주거를 좀 줄이고 여기에다 이제 일부 상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방충리 쪽에서는 여기 이제 상업이 들어오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을 상업으로 좀 뺀다든가. 아 그러네요. 아니, 중상 부분을 조금 떼내서 이거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토지 면적이. 여기 좀 빼고요. 여기 조금 빼가지고 상업을 넣고 이러면 서로 주고받으면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도 여기 기존에 뭐 이렇게 아파트도 단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미세 조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지도로 확장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늘차 아파트랑 태평 아파트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SR 이제 본사가 들어오는 철도가 들어오는 데고 여기도 주거시설이 있고
네, 아직 이거 확정은 아니니까 네, 지주님께서 이게 지금 구상안이거든요. 구상안인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이를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요. 이 그림이 그죠? 좀 혼란한데 이쪽에 대한일은 크게 했어요. 잘 해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젊은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33,000 가구가 들어오는데 교육시설이 2개면 초등학교거든요 분명히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을 텐데 초등학교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초등학교, 초중고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왜냐면은 3만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적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여기도 여기는 뭐 이제 공공 같은데 이게 이제 학교 시설이 조금은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교육은 아주 전에부터 이렇게 벌써 다 돼 있거든요. 사실 전에 교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가 발표가 되면서 1단계 지역은 가스실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안타깝네요. 도시 계획들을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필요 시설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때문에 또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층 아파트에서 보면 이게 뭐 김포의 어떤 아파트들 올라가면 공급면이 보인다는데 여기는 우리는 여기 보면 가스 공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경계 지역에는 높은 나무를 좀 이렇게 심는다든가 그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미관상 좀 잘 보일 수 있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저는 눈길이 드는 게 뭐냐면 137만 평에 3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부장 업체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거는 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거까지 하시면은 뭐. 그렇죠. 그런 뭐 부담도 좀 쉽고.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소부장에도 많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평택시가 얼마 전에 발표된 것처럼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취업률 1등 도시래요.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평택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면은 한 달에 보통 뭐 한 3,4천 명의 이제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되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26년에 이제 사전 분양이 될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릴 수 없죠. 가재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고덕신도시에 사시는 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 보니까 저기에 이제 분양이 들어올 때 팔고 넘어가는 이런 전략들. 근데 그게 사실 그게 간다고 하면 좋지만 아마 이제 청약에 나오면은 정말 치열하지 않을까. 치열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22,000세대가 뉴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공 분양이니까 이게 청약 조건이 좀 까다롭죠. 많이 까다롭고 무주택 조건에다가 뭐 자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장 여러분도 관리료 만약에 10만 원씩 넣어서 얼마만큼 더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전국 청약이잖아요.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저도 통장 꼬박꼬박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수도권에서 뭐 서울 빼고 봤을 때는 이 지제 역세권이 탁월합니다. 제가 봐도 평택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택을 따지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너무 좀 좁았나요? 경기도 뭐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을 빼놓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만한 자리가 없죠. 위로는 삼성전자, 밑으로는 소부장, 오른쪽에 지제역 5개, 광역철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동탄에서 유명하잖아요. 롯데캐슬 아파트. 그렇죠. 그게 GTX가 지금 수서랑 동탄 일부 구간만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22억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게 분양가가 뭐 5억 중반에 나왔던 건데. 야, 자, 여기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네. 더 내려볼까요? 네, 내려보시죠. 여기 한번 조금만 올려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주택용지가 이렇게 좀 늘었어요. 예, 그래서 57,000평 정도가 더 늘었죠. 그러면 세대수가 조금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지제역 앞에 거기 상업지역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한테 완전 엎어지면 코다울 자리에다가 지제역 앞에다가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요게 조금 커요. 6,240평 정도 되고, 도시지원시설은 조금 적었어요. 이것도 그런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덕신도시라든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그 지수산업센터 공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저런 데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공공시설은 11,900평이 늘었어요. 아니죠. 11만 9천 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 용지가 많다는 건 입주민들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거든요.
훨씬 좋은 거죠. 공원 녹지도 97,000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2보다는 대한1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조금의 디테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건 우리 앞으로 우리 비대위하고 LH하고 붙어서 해결할 문제. 풀어야 될 숙제네요. 예. 그리고 일단 대한1이 주거 목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 훨씬 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돋보이기 위해서 일을 좀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것들은 이제 저희 수사님 그 예. 블로그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요거 PDF 네. 첨부 파일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걸 다 보려면 이런 쪽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네. 경험이 없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보기 힘드니까 예. 저희 소장님 블로그 이제 보시면은 예. 유형 것만 해서 이렇게 요약을 예,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보셔도 공부 많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올려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공남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공남 잠수에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고덕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 이걸 공남을 하는 줄 알고 전화했더니만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련법이 있거든요. 조금 내려가서 네. 이렇게 그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래 4월 달에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까도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번 내려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LH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와있으면 결국 저런 일을 LH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4월 달에 할 것 같으면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생략이라고 저걸 올려놨냐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생략을 올려놨어요.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 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읽으셨죠? 아, 네. 그 빨간 줄로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주민 비대위라든가 또 우리 주민 원주민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깜깜하게 해놓고 지들이 편한 대로 간다? 이게 여기 환경적으로 그냥 개발하기 너무 좋은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본인들이 설득할 노력도 안 하고 네. 관련 법이 있어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라. 이거 통보밖에 안 되는 자,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가는 줄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주민 등의 개최 개최 방해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 딱 명시를 해놨죠. 예. 딱 명시를 해놓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예. 아니 먼저 와서 우리랑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뭔가 하려고도 안 하고 너네가 방해할 수 있으니 우리가 관련 법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하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화가 나죠.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네. 정부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통. 네. 소통이 뭐 아니 지금 민주주의 사회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니 주민들이 개최 방해 당연히 그 조상 대대로 몇백 년간 오던 땅을 그냥 강제 수용한다니까 방해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도 조금 소란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략을 한다고? 아니 본인들이 그 풀어야 될 숙제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밑작업을 좀 해야죠. 사전에 와서 뭐 주민 뭐 그 대책위를 좀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거 밑에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 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의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게시한다고요? 이런 법들이 네. LH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는 이런 관련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지제비대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한마디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관련법이 다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에 한번 광고 내는데 돈 얼마 들어요? 기껏 해봐야 몇백만 원 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한 번 이상이라 했지만 쟤들이 두 번 할까요? 세 번 할까요? 한 번이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두 번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 자료 등은 그냥 개시래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그러니까 개최 방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먼저 일어날 거다 하고 그냥 개시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LH가 뭐 저게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정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게 난개발되고 이런 것들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협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LH가 그래도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나오는 땅, 살아왔던 땅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말로조차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시하고 말겠대요.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청의 담당자들이라든가 이게 뭐 우리 고동면의 담당자들도 모르겠더라고. 예. 그 밑에 여기 한 번 더 보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겠다. 아니 공청회 설명회도 안 하는데 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우리가 공고에 뜨면 맨 마지막에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 몇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과연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반대나 하겠지. 네. 근데 저렇게 그냥 절차는 벌써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주분들이 정말 우라통에 터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땅을 이제 뭐 협조를 하고 개발에 협조를 하겠다.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충분한 대화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저거는 그냥 통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토부하고 LH가 주민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만나면 자꾸 부딪히고 혼나니까. 좋은 소리 안 나니까 자꾸 그러는데, 근데 그런 근대적인 그런 방식을 해서는 안 되죠. 37만 평, 우리 울성마을 같은데 500년 살았대요. 네. 그 지역에 50년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이방인이래, 이방인. 그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애착감이 있고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그저건 좀 말이 안 되죠. 토착민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내보내려고 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너네가 뭐 포기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불공정 해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무작정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파고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이제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도 너무 중요한 거라 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또 LH 국토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와서 그럼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지제 비대위라든가 방충리 비대위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뚜렷합니다. 그러면은 방충리 비대위하고 지제 비대위가 그럼 LH한테 국토부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야 될 건 어떤가, 그런 거를 하부임원을 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각자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제 변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다 이렇게 조언들을 이렇게 갈 길을 열어 주실 거고요. 빨리 또 두 단체에서도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죠. 한 목소리를 내야겠네요. 예, 활동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충리 비대하고 지제위가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기관 뭐 장들이라든가 관계자를 만날 때는 적어도 한 목소리로 내야 되고, 그거를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똑같은 문서를 만들어서 평택시에도 NH에도 국토부에도 이렇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컴팩트시티 지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끄럽게 잘 진행됐네요. 네. 이거는